당신과 세계의 과거, 현재, 미래를 보는 창 워킹 바이블 TV 송명도 목사입니다. 워킹 바이블 연구소는 목회자들과 성도들의 필요를 공급하고 세워갑니다. 구독, 좋아요를 누르시면 새 영상을 쉽게 볼 수 있고 모두 무료임을 알려드립니다. 데이비드 차의 회개문에는 진실한 회개가 있는가? 세 번째입니다. 불륜 스캔들이 알려졌습니다. 여성과의 부적절한 관계는 인정했습니다. 폭로된 여성과의 사진에 대한 해명이 불륜이 아니라 폴의 연출이었다. 실제 키스하지 않았다라고 말합니다. 과연 사실일까요? 데이비드 차 문제를 워킹 바이블이 다루는 이유가 있습니다. 일반적인 이런 불륜이라든지 횡령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깊은 성경 지식이 없어도 일반 성도들이나 세상 사람도 다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문제가 심각하게 여기는 것은 92년 휘거슬 이장님 목사 같은 심각한 사건이기 때문에 그래요. 수많은 피해자가 있고 종말론 관계에 있고 또 계시를 사칭했어요. 그 뒤에는 신사도 사상이라고 하는 거대한 암초가 있기 때문에 이 문제를 다루기 위해서 함께 이렇게 다루는 것입니다. 레인보우 리턴즈의 여만석 원장께서 이와 같이 긴급 상황하면서 제보로 시작되었습니다. 이렇게 데이비드 차의 그 불륜 사진이 공개가 됐죠. 온천에서 수영복을 입고 있는 사진입니다. 데이비드 차 마지막 입장문 출신에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그 여만석 원장의 영상에 공개된 영상에 대해서 리명령이 상황을 연출했습니다. 모든 사진을 리명령, 폴리가 직접 촬영하며 원하는 그림이 나오지 않자 팀워크가 왜 이러냐며 격하게 화를 냈고 직접 포즈 자세를 취해주어서 당황스러운 와중 눈치를 보며 시키는 대로 했습니다. 그러나 실제 입맞춤은 하지 않았습니다. 라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이 다 연출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데이비드 차의 주장이에요. 이렇게 업고 찍은 사진도 있고 이렇게 허리를 껴안고 찍은 사진도 있습니다. 모두 다 이제 연출이라는 겁니다. 여기 목욕 가운을 입고 이렇게 또 맥주로 보이는 잔 있죠. 맥주 인정했습니다. 이 모든 게 다 연출이라는 거예요. 아테네 신전 앞에서도 안고 찍은 사진도 연출이라는 것입니다. 여기 하와이의 대저택, 50억 대저택을 구입하지 않았습니까? 이곳에 갈 것을 그가 이제 말했습니다. 이제 대장암 초기고 은퇴 후에 사임 후에 가족은 두고 혼자 하와이에 가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다고 해가지고 많은 성도들이 왜 가족들, 아이가 넷이 있고 아내가 있는데 혼자 가라고 했을까라면서 이제 눈물로 기도했다는 거죠. 서초동에 약 35억짜리 오피스텔입니다. 그래서 데이비드 차가 사과와 회개문을 발표를 했습니다. 회개하고 사죄합니다. 2시간 6분짜리였어요. 그리고 마지막 이 불륜에 대해서는 입맞춤도 하지 않았다. 어떤 불륜도 없다라고 이렇게 부인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게 될 때 데이비드 차의 불륜 부인에 대해서 여만석 원장께서 2차로 폭로했습니다. 여기 이 찍은 사진이 있는데 여기 처음 사진에는 이렇게 모자이크 처리를 했어요. 이제 두 번째 폭로된 사진에서는 모자이크를 없앤 사진입니다. 자 봐라. 이것이 실제 키스하는 것이지 키스하지 않았다고 하는 것이 잘못되지 않았느냐 라는 여만석 원장의 주장이었습니다. 여러분이 볼 때 어떻게 보입니까? 제가 볼 때 이것을 키스하지 않았다라는 것은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행위로 보입니다. 그리고 또 여기 이와 같이 안고 사진을 찍었는데요. 이것이 연출인가요? 자연스러운 포즈인가요? 그리고 이제 여만석 원장께서는 이 사진을 보면서 두 사람이 낀 커플 반지를 주목했습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확대해서 보겠습니다. 여기 이 여성과 데이비드 차의 손가락에요. 이 커플링이 끼어 있다는 거죠. 커플링은 똑같은 반지예요. 이것도 연출이냐는 거죠. 연출이 아니라 이미 이들은 결혼을 전제로 해가지고 이와 같이 사귀었다는 증거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키스하지 않았다는 것은 거짓이라는 것이 여만석 원장의
주장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주관적이지 아니하고 객관적인 주장이라는 것에 동의합니다. 여기 또한 오픈카, BMW 오픈카를 타고 사진을 찍었는데요. 여기 이제 동그라미 친 데가 BMW 로고입니다. 여러분 이 포즈가 연출로 보입니까? 아니면 자연스러운 포즈입니까? 스스로 여러분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데이비드 차가 키스를 부인한 입장문에 대한 댓글들을 한번 모아봤습니다. 키스한 사진이 연출한 사진일까요? 데이비드 차 선교사님 비겁하네요. 정기 후원 취소하려고 감성교회 사이트 들어갔는데 후원 취소하는 게 보이질 않네요. 예수님을 이용해서 사기를 치다니 가슴이 찢어지네요. 라는 댓글이었습니다. 또 다른 댓글은 4주 동안 검진 결과가 안 나온다고 할 때 뭔가 찜찜하더라니. 그러니까 대장암 초기이기 때문에 그걸 발표를 했는데요. 이제 많은 성도들이 기도했다는 거예요. 잠자는 자를 깨운다고 생각했는데 멘붕이다. 아마 이제 이런 불륜 스캔들이 터졌다는 것입니다. 주여, 차영규 목사님 고별 설교 들었습니다. 가족을 두고 혼자 가신다고 했어요. 이게 하와이에 혼자 간다고 했죠. 그래서 다들 이상하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또 다른 댓글을 보면 하나님이 가족은 두고 혼자 가라고 하셨다고 했어요. 그 설교를 듣고 울었는데 와 정말 배신감이 드네요. 지난 몇일 전 예배에 데이비드 차 사모님의 찬양의 모습을 보았다. 그동안 찬양 중에 한 번도 보지 못했던 눈물, 그 눈물의 의미를 이제 알 것 같다라는 그런 댓글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불륜관계가 계속됐고 대장암을 핑계로 해가지고 하와이에 이제 하나님이 가라고 했는데 가족을 두고 가라고 했는데 속으로는 이와 같이 내연녀와 함께 갈 것을 준비했다라는 그런 내용의 댓글입니다. 정말 사기꾼인 게 앞에 통화 내용을 보면 재작년에 대장암 판정받았다고 그러다가 뒤에는 지난주에 대장암 초기 판정받았다고 그러네요. 진정한 싹꾼이네요. 충격입니다. 또 다른 댓글이에요. 그러니까요. 얼마나 자연스러운지 거짓말로 말 바꾸기를 하는지 진짜 너무 심각한 병적인 사기꾼 같아요. 라는 댓글이었고요. 재작년에 대장암 증상으로 혈변받는데 2년 지난 지금 어떻게 초기 판정을 받나요? 이게 무슨 소리인지 암이 뭔지 모르시는 분인가요? 라는 댓글이었어요. 그것도 모르고 헌금하고 병원 입원했다고 합심기도 했는데 유유라는 댓글이었고 있습니다. 지난 며칠 전 예배 때 데이비드 차 사모님의 간 찬양의 모습을 보았는데 찬양 중에 한 번도 보지 못했던 눈물을 봤다는 거예요. 눈물의 의미를 이제 알 것 같다라는 댓글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대장암에 대한 댓글을 특별히 모아봤습니다.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변명을 하시네요. 연출시킨다고 뽀뽀를 하고 술잔 놓고 사진을 찍나요? 그런 50억짜리 집을 몰래 사놓고 이제 와서 센터로 사용하기 위해서라니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이제 하와이 센터에 대한 그런 댓글이죠. 수영장 딸린 집에서 무슨 선교를 합니까? 그 공간이 있으면 한 사람이라도 더 받아야죠. 그리고 본인이 인정했는데 무슨 사진이 조작입니까? 라는 거예요. 이 사진이 조작됐다는 그런 댓글에 대한 그 대댓글이었습니다. 하와이 가서 여자랑 잘 먹고 놀러 다닌 듯. 사진이 하와이던데요. 하와이에서 이제 3박 4일 여행을 다녔습니다. 집도 알아볼 겸 겸사겸사 사역하러 간다고 성도들한테는 말해놓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가족 두고 혼자 가라고 하셨다고 했어요. 그 설교를 듣고 울었는데 와 정말 배신감이 드네요. 라는 댓글이었고요. 감성교회 목사 안수식 보면 사모님도 나오던데 자매에게만 사과하고 사모님과 아이들에게는 사과 안 하나. 하와이 혼자 간다고 했을 때도 너무 이상했음. 주님이 가라고 하셔서 하와이에 가족은 안 데리고 간다는 게 이상했음 그랬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제 신사도 사상의 아주 악한 행실이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그렇게 말씀했다는, 주님이 계시했다는 거죠. 마지막 신호도 여러분 표절이 다 드러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은 그것을 하나님의 권위로 알았는데 알고 보면 하와이에 혼자 가야 내연녀를 데리고 가니까 혼자 가라고 했다는
그런 계시 사칭이 여기 숨어져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스캔들에 대한 여러 항목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사진으로 폭로된 것은 다른 여성과의 부적절한 불륜 관계죠. 그리고 또 뿐만 아니라 하와이의 55 대저택, 강남의 35 오피스텔, 그리고 후원금 횡령건이 있어요. 그것으로 인한 주식 투자 의혹건이 있고요. 또 서울대 허위 학력건이 밑바닥에 있습니다. 마지막 신호가 표절이었죠. 예수님의 계시로 사인 받아가지고 했다는 것이 다른 모든 사이트에 온 것을 그대로 복사 붙이기로 붙인 그런 표절책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음성을 수시로 듣는다고 많은 성도들을 감동시켰습니다. 그리고 또 동생 목사, 아직 목사가 안 됐는데 목사가 되면 그에게 이제 대표직을 물려준다는 세습 문제가 있었습니다. 물론 이것은 이제 포기하겠다고 이렇게 입장문에서 밝혔습니다. 그리고 침례교단의 징계를 받아야 되는데 징계받기 바로 전에 교단을 탈퇴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참으로 회개한 사람이 징계를 거부하는 것은 참된 회개의 열매일까요? 거짓 회개의 열매일까요? 스스로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데비드 차의 불륜에 대한 회개문 전문입니다. 불륜에 대한 것만 이렇게 그대로 모았습니다. 2013년 지금의 아내와 결혼식을 하게 되었는데 결혼하기 전에는 화도 안 내고 굉장히 성격이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막상 결혼을 해보니 가정 안에서 데이비드 차의 모습이 아닌 연약하고 성숙하지 않은 자신의 모습을 발견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신혼 초 아내와 소통이 어려웠고요. 이혼을 고려할 정도로 심각한 상황으로 갔다는 거예요. 그러나 신앙인이었고 또 마지막 때를 전해야 된다는 사명감도 있었을 뿐만 아니라 아이들이 4명이 있다고 합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이혼하지 않고 회복을 바라면서 가정생활을 유지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복이 된 게 아니에요. 그런 가운데 이런 불륜 스캔들이 일어났다는 것이죠. 두 번째 부분입니다. 그리고 데비드 차는 그 선교회만을 한 게 아니라 회사를 창업했습니다. 그리고 무보수로 기획만 해주던 자매가 있었는데 대가를 주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안한 마음이 들었다는 거예요. 그 놀러 왔을 때 식사 대접을 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처음으로 그 자매에게 자기의 어려움을 나눴다고 말합니다. 아마 이제 가정생활의 어려움, 뭐 아내와의 어려움, 뭐 이런 걸 막 얘기했겠죠. 그 결과 가까운 사이로 발전하게 됐고 불륜 관계로 발전하게 됐다는 그 데이비드 차 스스로의 이제 입장만 발표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어려움을 여청년에게 잘 이 청년이 이해하고 받아들였기 때문에 목회자로서는 해서는 안 되는 실수를 하게 됐다는 거예요. 부적절한 실수, 불륜을 인정했습니다. 일방적인 저희 부적절한 관계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청년은 이제 잘못하지 않았는데 자기의 전적인 잘못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처리되지 않은 이런 죄의 문제가 계속되게 될 때 집에 가서 이중적으로 쏘게 되기 때문에 많은 이제 마음에 어려움이 있었다는 거죠. 그런 가운데 회사가 3개의 회사가 있었다고 그래요. 더욱 성장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번아웃 상태였고요. 3개의 회사를 경영하고 감성교회를 이끌어가면서 이런 또 연약함이 계속 있었기 때문에 너무나도 힘이 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럴 수밖에 없었겠죠. 3개의 회사를 경영했는데 여기 약 1년에 40억 이상의 매출이 발생했다는 겁니다. 그런 가운데 연약함과 공허함은 계속해서 있었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이것을 공허함을 채우기 위해서 여러 가지 세상적인 과소비, 불필요한 지출들을 많이 했다고 이렇게 간접적으로 고백을 했습니다. 이런 이중적인 삶에 대한 부담도 있고 특별히 한국교회에 대해 기도해 주신 홀리튜브의 기도 동역자들 입이 이제 10개라도 이제 할 말이 없는데 그래서 이제 대장암 초기가 발견되기도 했고 2023년 운영위원회 건의대로 은퇴를 준비하게 됐다는 겁니다. 그리고 사임하기 전에 13년의 모든 사역을 총정리해서 다음 주자에게 물려주고 가야 될 것이라는 마음이 들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누구냐면
사실 그 동생이 아직 목사가 되지 않았는데 목사가 되면 세습하려고 하는 계획을 잡았다는 것입니다. 이제 이 입장문 이후에는 이것을 포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그가 이제 사임하는 것이 자기 스캔들 때문에 마음이 무거워서 죄책감 때문에 사임한 것이 아니라 이제 이 정도 했고 또 뿐만 아니라 대장암 초기도 발견됐고 그래서 하와이의 대저택을 준비해 놓고 스캔들이 이어져서 간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간접적으로 읽을 수가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 가운데 두잇이라는 설교집이 교보문고에서 1위를 했다는 거예요. 자기는 삶이 부족했지만 불륜과 이런 과소비 많은 것들을 얘기하는 거죠. 설교 시간만큼은 정말 진심이었다고 했습니다. 설교는 진심이었다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진심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공산당에도 진심이 있거든요. 강도들에게도 진심이 있거든요. 그 강단은 자신의 진심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진리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자리라 말이죠. 그 불륜과 죄책감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데비드 차가 전한 모든 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일치되는 진리의 말씀이 아니라 거짓 계시예요. 거짓말과 거짓 계시, 국뽕 계시, 북한 선교 막 이런 것으로 인해 가지고 그는 사업을 하지 않았습니까? 많은 댓글을 보면 데비드 차가 사업을 했다고 말합니다. 그런 가운데 두잇이라는 책에 교보문고 1위를 했습니다. 그런 가운데 이 사진이 폭로가 됐습니다. 염한석 원장에 의해서 폭로가 됐습니다. 그는 말하기를 이제 여기 보니까 폴이라는 사람 리명령이 사기꾼이라고 지금 말하는 것입니다. 사기꾼에게 가스라이팅을 당해가지고 자기가 쏘갔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의 입장문의 대부분은 이 폴리에 대해서 자기가 피해자라는 거죠. 그것을 이렇게 어필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폴이 사기꾼이다. 나는 피해자다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가 은퇴 후 이막을 위해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이제 내면적으로 공유했기 때문에 카자흐스탄도 갔고 또 이스라엘에 갔다는 거죠. 이스라엘의 광야에 가서 하나님께 깊이 탄식하며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거짓은 아닐 것입니다. 그리고 잘못 살아온 삶에 대해서 정말 회복하고 싶다고 그렇게 고백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에 만족감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가 진정으로 회개했다고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고 싶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내면을 치유해 주시는 일부 경험할 수 있었다. 이것이 이제 분명한 사실은 이 불륜에 대해서 회개를 했고 인생의 이막을 새롭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어디로 부르시든지 내가 가겠다고 하는 이 결단의 내용이 여기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런 가운데 이미 하와이에 50억의 대저택을 구입했습니다. 그것이 이제 새로운 사역과 관계에 분명가 있는데 그 내면에는 무엇이 있냐면요. 그 이제 가족들은 데려가지 말라는 하나님의 계시를 이렇게 핑계 삼아서 내적으로는 누구와 함께 가고 있었냐면 내연녀와 함께 가고 있었다는 사실이 드러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 보니까 정말 하나님 앞에 진실한 저의 신앙의 고백이었습니다. 어디든지 죽더라도 골짜기라도 가겠습니다라는 고백이었는데 그 고백이 결론이 하와이였다는 거예요. 누구와 함께요? 가족과 함께가 아니라 또 내연녀과 함께라는 거죠. 그러면 이 회개가 참된 회개인지 거짓 회개인지 우리가 그 열매를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광야에 회개했어요. 어떤 선교든지 가겠다고 했습니다. 이미 이전에 청년 자매의 불륜이 있었죠. 대장암 초기가 발견됐어요. 번아웃 됐습니다. 운영위원회에서 은퇴를 권고했고 그도 그걸 받아들였습니다. 고통서 이 범죄에 대해서 불륜에 대해서 이스라엘 광야에서 회개를 했습니다. 그리고 어디든지 가겠다고 그 고백을 했어요. 그것이 어디였냐면 이미 하와이에 50억의 대저택을 구입했고요. 동생이 목사가 되면 대표로 물려줄 계획을 가지고 있었고 15억 퇴직금을 받고 하와이로 가는 거죠. 주식 투자를 했죠. 물론 횡령이 무혐의가 됐다고 합니다. 그리고 폭로 사진 나왔습니다. 근데 이 폭로 사진이
2024년도 사진이 아니라 1년 전 사진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그 사진 여성이 회개했다는 이전의 여성과 함께라는 것에 우리가 멘붕이 오는 것입니다. 그의 회개가 대체 무엇입니까? 그리고 하와이로 가는 것도 가족과 함께 가는 것이 아니라 이전에 불륜관계에 있었던 그 자매와 함께 가는 것을 계획하지 않았습니까? 이 사진에 나온 여성이 바로 그 여성이거든요. 하와이 50억 대저택을 구입했어요. 대장암으로 일막을 은퇴했습니다. 북한 선교한다고 헌금을 막 폭로했습니다. 그래서 폴리의 가스라이팅에 의해서 그가 이제 정치인으로 변신을 이제 계획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정치인에 알맞는 아내가 있어야 된다는 가스라이팅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의 주장에 의하면. 그래서 이제 트럼프도 4번 이렇게 결혼했기 때문에 한 번 이혼하는 거 흠이 되지 않는다. 지금 이 여자가 당신에게 정치인으로서 꼭 적합하다 그래가지고 가스라이팅을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전에 불륜을 회개했다던 그 자매와 또다시 만나서 새로운 인생을 꿈꾸고 있었단 말이죠. 그리고 하와이에 자기 혼자 가라고 주님이 말씀하셨다고 공적인 자리에서 성도들에게 설교를 했습니다. 근데 이전에 불륜 여성과 유럽 여행 일주일 가고요. 하와이 여행 3박 4일 하고요. 그리고 이후의 모든 삶들 그와 함께 했다는 것이 그의 입장문을 그대로 이렇게 정리해보면 나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아는 거는 성경을 몰라도 되는 거예요. 그냥 일반 은총 안에서 그의 말이 진실된지 어떤지 이와 같이 알리바이를 맞춰보면 아는 문제라고 하는 사실이죠. 폴의 가스라이팅을 그가 언급했습니다. 그가 이제 지금 있는 사모와 이혼하라는 거예요. 정치인으로서 새롭게 재혼할 수 있다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앞으로 이제 국제사회를 할 건데 북한 선교를 할 건데 하나님의 감동이나 비전이 있느냐 이제 하와이에서 이제 폴리와 그 사모님과 함께 이렇게 쉐어하는 시간에 비전을 쉐어하는 시간에 사모는 전혀 그런 감동을 받은 적이 없다고 냉정하게 말을 했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사실이겠죠. 그거는 옳고 그름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렇게 말할 때 데이비드 차는 당황스러웠고 또 마음이 불편했다는 것입니다. 앞으로 임하게 새로운 일을 하와이에서 하고 싶은데 너무 단호하게 하나님 앞에 그런 응답을 받은 일이 없다고 말하니까 그런 마음이 들었겠죠. 그래서 그 일을 당한 이후에 이제 무시당하는 그런 기분도 들었고 물론 사모가 그런 의도가 아니었다 할지라도 라는 단서를 달았습니다. 그때 바로 폴리가 자기를 데리고 가서요. 아주 집중적으로 적극적으로 지금 아내와 이혼해야 된다는 것을 집중적으로 가스라이팅 했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데이비드 차의 이렇게 이제 그 주장입니다. 일방적인 주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한쪽 얘기를 듣고 또 이명룡의 폴리의 얘기를 들어야 우리가 잘 분별할 수 있는 것입니다. 폴리는 말하기를 정치인의 지도자로서 아내에게 부족함에 대해서 막 얘기를 하는 게 지금의 사모는 정치인의 아내로서 부족하다는 거죠. 그래서 과거에 그렇게 불륜관계에 있었던 좋은 감정을 가지고 있었던 그 여자 청년, 실력 있는 사람, 국제적인 안목이 있는 사람과 반드시 결혼해야 된다, 재혼을 해야 된다고 지적적으로 가스라이팅을 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폴리의 얘기를 들어봐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항상 원고가 있으면 피고가 있고 양쪽 얘기를 다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도 잘 분별할 수가 없어요. 사실관계를 잘 들어야 된다는 사실에 분별할 필요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럴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이제 데이비드 차가 가졌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는 목회자가 아니라 정치인으로서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생각을 하니까 가슴이 아픈 일이지만 재혼을 할 수도 있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잘못된 생각입니까? 정치인으로 살면 이혼을 해도 되는 건가요? 그게 하나님의 뜻인가요? 이게 성경의 ABC도 모르는 그러니 이제 아주 어리석은 생각이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폴이 계속해서 사모와 이혼할 것을 이게 가스라이팅 한다는 거예요. 폴이 또 하나는 뭐냐면
데이비드 차를 통해서 이제 북한을 재건하고 한반도 평화를 이끌어내갈 새로운 국제단체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 중심에 이제 데이비드 차가 쓰인다는 거죠. 따라서 그것을 감당할 실력이 있는 스태프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스태프를 추천해달라고 이제 데이비드 차에게 요구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성교회 스태프들을 다 추천했는데 마음에 들지 않았는데 누구를 또 이제 추천했냐면 창업할 때 불륜관계에 있었던 그 자매를 이렇게 소개를 했다는 것입니다. 여기 보니까 폴은 저와 실수가 있었던 그 여청년을 말하는 것입니다. 데려가야 된다고 강력하게 요구했다. 저는 반대를 하죠. 내가 옛날에 부적절한 관계로 실수가 있었고 또 안 된다고 했는데 그 결국 중요한 거 바로 뭐냐면 이전에 불륜관계에 있었던 자매 회개했다고 하면서 새로운 스태프로 정치인으로서 변신할 때 그를 내조할 사람을 불륜관계에 있는 이 여청년을 소개했다는 그 자체가 이게 얼마나 앞뒤가 안 맞는 것입니까? 예? 그런 여성을 왜 소개를 했고 그런 여성과 함께 했냐는 거죠. 그것이 사실은 이 데이비드 차의 마음속에 있는 그 진심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또 폴은 이 자매가 실력이 있고 능력이 있기 때문에 나중에 이제 목회자가 아니라 정치인이니까 얼마든지 너를 이렇게 서포트할 수 있다라면서 이렇게 강력하게 계속해서 자기를 설득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혼은 흠이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목회자든지 그가 정치인이 되든지 사업가가 되든지 이혼은 흠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금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 뭐라고 대답했습니까? 아직 내 양심상 그렇게 할 수 없고 이미 내가 한 번 실수해서 너무 큰 고통을 겪었기 때문에 관계가 정확하게 법문적으로 정리되거나 매듭이 지어지면 이 자매가 와서 일을 하든지 뭐를 하든지 좋겠다고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내와 법률적으로 정리된다는 것이 무슨 뜻입니까? 이혼한 이후에 이 여청년이 불륜관계에 있었던 여청년이 스태프로 일하든지 재혼을 하든지 그렇게 생각한다는 사실이죠. 이미 여기에 그의 마음이 드러나 있는 것입니다. 액면 그대로 드러났단 말이죠. 그리고 폴과 그 아내가 밤새 작전회의를 했다는 거예요. 이 청년을 데려가야 된다고. 그러면서 강력하게 설득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거 보게 되면 여기 데이비드 차는 피해자고 폴과 그의 아내가 이와 같이 가해자라는 구도로 모든 시간을 다 할애하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폴과 부인이 작전회의를 했고 자매를 반드시 데리고 스태프로 써야 된다. 이후에 정치가로서 내조자가 돼야 된다고 주장했다는 거죠. 여러분 유럽 여행을 하게 된 배경을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폴이 이제 새로운 일을 시작해야 되고 스태프로 일해야 되기 때문에 옛날에 실수를 했던 서먹서먹한 그 관계를 이제 개선해야 된다는 거예요. 팀워크를 가지고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좋은 분위기에서 한번 지형들을 파악하기도 하고 어떤 건물인지 확인도 하고 관계를 좋게 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유럽 여행을 같이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유럽 여행 5박 6일을 했고 또 이제 하와이 여행 3박 4일을 했어요. 그래서 이 사진의 배경을 이렇게 설명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폴이 데이비드 차에게 정치인이 돼야 하니까 맥주 한 잔 정도나 한 모금 정도는 할 수 있다라고 하면서 식사 때 맥주를 시켜가지고 앞에 놓고 사진을 찍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목욕 가운을 입고 맥주 잔을 놓고 찍은 사진이 이제 그 배경을 이렇게 그가 변명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여청년하고 관계를 빨리 풀어야 된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저보다 빨리 호감을 표시해야 된다. 그래가지고 호감이 있는 사진을 다 찍었다고 하는 사실이죠. 여러분 이것이 아무 의심 없이 그랬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목욕 타월을 입고 다 폴의 연출 짓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를 보게 되면 그 데이비드 차가 이제 회사도 세 개의 회사를 창업했습니다. 무보수 봉사의 자매 이제 미안한 마음에
회사를 방문했는데 식사를 하자고 하면서 부적절한 관계가 시작됐다는 이제 불륜 관계는 이렇게 인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많은 고통을 받았다는 거죠. 그것이 계속 지속됐지 않습니까? 2023년도 이스라엘 광야에서 회개 기도를 했다는 거죠. 그 은퇴하면서 주님 내가 어디든지 가겠습니다. 시아에마마이 그러면서 어디든지 가겠습니다. 그 어디든지 가겠다는 것이 어디였어요? 하와이였어요. 하와이. 50억 대저택을 준비를 했고, 예? 그러면서 폭로 사진이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 1년 전 사진이었단 말이죠. 1년 전부터 그 관계가 계속 지속됐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전 불륜 관계 회개했다고 하는 그 자매와 지속적으로 만남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강단에서는 하나님께서 은퇴에 의해 하와이에 혼자 가라고 했다. 가족들은 한국에 남겨두고 가라고 했다 그랬어요. 그 누구와 함께 갔어요? 그 자매와 함께 갔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입장문에 있듯이 키스하지 않았다. 폴에 연출해야 한 것이라고 다 이 뒷부분을 부인하지 않았습니까? 그렇다고 하면 적어도 이 불륜 관계에 있어서 데이비드 차가 진정으로 회개했느냐, 회개하지 않았느냐라는 문제에 있어서 우리는 어떻게 분별을 해야 되냐 말이죠. 네? 회개한 것입니까? 안 한 것입니까? 스스로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예, 저의 저서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계시록과 다니엘서의 전반적인 조망을 다룬 때를 알라 주님이 오신다가 있고요. 또 구원 탈락인가 거짓 신자인가가 있습니다. 워킹 바이블 정기 세미나 매월 첫 주일에 있습니다. 이번 다음 달은 5월 5일에 있습니다. 신청자 같이 참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성 안수 찬반 논쟁에 대한 성경적인 제시뿐만 아니라 요한계시록 인사이더와 함께 이렇게 세트로 특별히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원하시는 분들은 좋은 기회가 될 것입니다. 제가 새로운 저수를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제목은 여성 안수 금지는 남녀 차별인가 복음적인가 라는 주제입니다. 이게 작은 주제 같지만 아주 중요한 주제고요. 성경 창세기로부터 전체에 흐르는 아주 중요한 그 이제 성경적인 남녀 관계와 하나님의 헤드십과 관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부제는 김세훈 교수의 그리스도가 구속한 여성을 비평했습니다. 김세훈 교수는 여성 안수가 성경적이라고 주장합니다. 따라서 그것을 제가 이렇게 비평하면서 성경에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지를 제가 제시를 해야 됩니다. 이건 이제 9월 말이나 10월 초 출판 예정입니다. 이 책에 대한 소개가 있고요. 특별히 세트 특별 판매가 있습니다. 필요하신 분들 특별 기간에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부푼 등으로 같이 이렇게 참여할 수 있습니다.